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22학년도, 연세대, 면접 문제예요. 그 인문계열 그 면접인데, 이 면접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서울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죠. 그 제시문이 있는 면접이에요. 그 제시문이 있는 면접은 그냥 일반 면접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은 논술인데 그냥 일반 논술이 글로 쓰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말로 떠드는 논술. 더군다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면접관하고 뭐 티키타카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냥 문제 보고 그냥 쭈룩 떠들고 문제 보고 쭈룩 떠들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면접이란 말 자체가 좀 우습죠. 그냥 논술이라는 게 그냥 좀 명확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요 문제를 다루는 지금 다루려는 문제는 여튼 그 인문 면접이고 어떤 거냐면 인문 면접 중에서 저희 학종 중에 국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형에 이제 국내고 출신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다루냐면은 여기 이제 영어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제시문. 연세대 논술에도 영어 제시문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 저 학종 국제형은 완전히 뭐 논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 대신에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제시문의 양이 적고 문항도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보다는 좀 부담감이 좀 덜하죠. 하지만 그 부담감이 덜한 거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참 이 논술 면접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정답에 치중해서 어,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정답이라는 거는 이 정답이 나오려면 여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정답보다도 이 과정이 더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라는 것도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뭐 이게 답이야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놈의 맞추기 게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상당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 문제가 딱 그거에 적합한 우리의 어떤 선입관과 부딪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봅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 밴드에서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이거 해보지 하면서 하는 거죠. 미리, 연세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 문제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후다닥 넘어갈 거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제시문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과 문제를 머릿속에 숙지했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일단 그 문제 1을 읽어볼게요. 제시문 가나 다에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식들을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제시문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으면은 가에는 A라는 방식, 나에는 B라는 방식, 다에는 C라는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뭐, 가에 있는 A는 뭐다, 나에 있는 B는 뭐다, 다에 있는 C는 뭐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해요.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에 A, 나에 B, 다에 C가 있는 게 아니라 ABC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일종의 정답이지. 이게 가나다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 문제에서 이렇게 하죠. 다양한 방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 속에 A, B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에는 뭐 A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에는 뭐 갑자기 C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좀 신중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뿐 아니라 이런 정답도 이제 정확하게 고도 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쉬워요. 설명 들어보면 쉬워. 그래서 제시문을 보는데 먼저 제시문 다를 먼저 보고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제시문 다를 읽어봅시다. 미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종반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까지 70%에게 백신 접종 목표를 세웠는데, 뭐, 아직까지도 30%가 이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숙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서 요 후반에 어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가까지 왔지만 물을 먹지 않고 버티는 소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스스로 물을 먹도록 설득하는 방법, 아니면 억지로 물을 먹이는 강압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득과 강압. 여기 소를 갖다가 그냥 소 한 마리로 생각하지 말고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에게 백신을 맞게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설득의 방법이 있고, 강압이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의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설득은 정보 제공자가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상대방이 행동하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설득은 상대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 결정은 상대방의 자유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설득에 대한 설명. 반면에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설득할 수 없거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피지배자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에, 강압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집단의 의사를 갖다 결정하는 것으로서 크게 이제 설득이라는 방법이 있고 강압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의 관계는 뭐냐? 설득은 강압이 아니지, 강압은 설득이 아닌 거죠. 그죠? 설득은 어떤 거예요? 그 상대방이 행동하게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따라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설득이라고. 강압은 그런 거 없다. 예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보는 형태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요 설득과 강압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제시문 미리 봤다는 전제에서 가와 나에 보면 제시문 가와 나에 보면 이제 그 다수결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가나를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가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제시문에 만장일치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다수결이 소개가 됩니다. 뭐 만장일치는 이제 전원이 다 동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다수결이에요. 그다음에 낮의 신문에 또 다수결이 등장합니다. 다수결의 폐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수결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게 그 낮의 신문의 내용이 그 플라톤의 그 배의 비유, 뭐 동굴의 우상, 배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랑 관련된 건데 그 다수결이 갖는 그 취약성 이런 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커리스매틱, CHARIMATIC, 커리스매틱과 그 다음에 퍼슈에이시브, PERSU 어쩌고저쩌고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게 다수결을 이끌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커리스매틱 퍼슈에이시브, 자 이거 어디에 등장하는 말이냐면 다제시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제시문에 자 퍼슈에이시브 이거 뭐야? 설득. 그다음에 카리스매틱 이거 뭐야? 강압이지. 자, 설득이든 강압이든 다수결의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낮의신문에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의신문은 어떤 강압 설득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게 다 낮의신문에 얼핏 등장하고 그다음에 요 다수결은 요 나의 다수결은 가의 다수결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나 제시문의 다수결이 겹쳐서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강압과 설득은 나와 다에서 겹쳐서 설명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요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가에는 A, 나에는 B, 다에는 C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도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요 문항에 대한 답변 구조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뭐 설득이 있다, 강압이 있다, 다수결이 있다, 뭐 만장일치가 있다 이런 식의 답변 구조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봐서 알지만 낮의 신문이 어때요? 강압을 통해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다수결이나 이건 설득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리고 가지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낮의 신문에서는 뭐냐면 강압을 통해서도 다수결이 가능하다는 멘트를 날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설득, 강압, 다수결, 만장일치가 이렇게 각각 별개의 차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겹쳐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단순하게 설득, 강압, 다수결, 만장일치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내용으로서 집단의 이사를 결정하는 그 내용이 설득을 통한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강압을 통한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형식으로서는 뭐 다수결이다. 이런 식의 구도를 짤 수가 있어야 돼요. 다수결이나 만장일치. 뭐 만장일치는 드물지만 여기다 집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설득의 방식으로서 다수결과 만장일치가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강압일지라도 다수결이 혹은 만장일치는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의 이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단순하게 평행적으로 설득, 강압, 다수결, 만장일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득 속에서도 다수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어떻게 돼? 설득이 만장일치와 다수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비하여 설득, 강압으로도 다수결,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분류 문제예요, 분류. 분류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보려는 거예요. 참 뭐 참고서만 얘기하면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뭐 문제 해설, 문항 해설 그거 가지고 답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분류와 형식적인 분류를 나누어서 답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용으로서의 설득 강화과 형식으로서의 다수결 만장일치. 그런데 여기 이제 빠진 형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강압을 하는데 굳이 뭐 다수결이나 만장일치 꼭 해야 되나? 안 하고 또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내용으로 강압인데 형식으로도 강압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나를 따르라. 제시문에 안 나와 있어. 그런 방식이 무엇인지는. 근데 뭐 우리 눈치껏 알고 있는 거죠. 뭔지. 뭐 일방적인 명령 말하는 거죠. 명령이라든지 강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걸 굳이 참 명령이나 강제를 형식이라고 하긴 참 그렇긴 합니다. 나를 따르다가 형식이 이게 도움될 수는 없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강압을 통해서도 다수결이 가능하다는 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시문 다는 어떤 내용 측면에서 그 설득과 강압을 소개한 제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제시문하고 나제시문을 동시에 볼게요. 가제시문 보세요.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민주사회 얘기. 각자 처한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화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에 도달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뭐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견을 물어 집단의 이상을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이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수결, 만장일치. 그러니까 형식으로서 모두의 동의를 갖다 이끌어내는 만장일치. 근데 여기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모두의 동의가 참 밑에 나오네. 일종의 이게 설득 과정을 거친 거죠. 설득 과정.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설득 과정입니다. 다수결도 마찬가지로 설득 과정을 거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만장일치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저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나중에 문제 2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투표다. 의견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을 때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선 투표로 선출된 대리인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했고 여기는 이제 만장일치 다수결 두 가지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만장일치,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다수결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합리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나를 봅시다. 이제 플레이토, 프리컨트리, 유주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입니다. 플라톤이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The limitation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한계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ship in the middle of the ocean, 그 대양에 떠 있는 배를 비유하는 겁니다. 저희 그 플라톤은 민주주의 지지자 아니에요. 철인 정치예요. 철인 정치는 뭐죠? 똘똘한 한 놈이 이끌어간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똘똘한 한 놈 혹은 똘똘한 집단. On this ship was a captain who was rather short-sighted and slightly deaf, 이런 말이 있어요. short-sighted, 뭐 모르는 단어일까봐 여기 이렇게 근시안이란 말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lightly deaf 하면 뭐지? 귀머거리인가? 벙어리인가? 뭐 어느 쪽인지 내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사진 찾아보시면 되고. 참 현장에서 못 찾아보는데 short-sighted and deaf니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자, he and his crew followed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on decision about navigation direction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 방향, 배를 끌고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을 따른다는 소리예요. 그들에게 they had a very skilled navigator. 전문적인 항해사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별의 방향을 잘 읽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튀어야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but the navigator was not very popular. not popular야. 그리고 rather introverted야. 여기 이제 나쁜 있으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중적이지 못하고 내향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as you know, 알다시피 it's not easy to communicate with introverted people. introverted people과 소통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전문적이지만 내향적인 사람과는 참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in particular야. on the ship. ship에선 더 그렇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In the panic of being lost. 그러니까 길을 잃고 the captain and crew made a decision by voting to follow the most charismatic and persuasive of the crew members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이제 전문가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좀 그 근시안적인 이 선장하고 승무원들은 좀 더 모스트 가장 카리스마틱 가장 위압적인 어떤 거 혹은 설득력 있는 어떤 거. 근데 이 설득력이라는 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설득력에는 합리 비합리 없습니다. 비합리적인 것도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의견이 어때야 돼요? 합리적인 의견을 전제로 다수결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 퍼스웨이시브는 뭐 합리 비합리 없고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톤의 비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기 뭐죠? 그냥 비합리가 중심에 서는 거지. 왜냐면 그 전문적인 항해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여튼 뭐 커리즈매틱이든 퍼스웨이시브 방법이든 보팅을 한다는 소리예요.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수결 이러는 거지. 아울러 그들은 ignored and ridiculed the navigator's suggestion. 그 항해사의 의견은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조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길 잃은 채로 ultimately 마지막에 가서 스타보드 투 데스시 바다에서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취지로 플라톤이 주장하는 비인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지금 우리가 제시문 가에서는 뭐냐면 합리적인 의견을 전제로 만장일치나 다수결을 이야기되지만 여기는 그거를 따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전문적인 항해사를 등장시켰는데 그 전문적인 항해사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겠지. 하지만 그 쇼트사이티드 앤드 대포한 이런 선장과 그 다음에 그냥 우중에 해당이 되는 그 승무원들 크루는 그냥 지들끼리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모스트 카리스매틱 앤드 퍼스시브한 그런 쪽으로 달려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지. 근데 요 제시문에서
강조점이 뭐죠? 퍼슈에이시브는 설득적인 거고 카리즈매틱은 위압적인 건데 위압적인 방법에도 뭐가 위압적인 내용일지라도 강압적인 내용일지라도 뭐냐면 보우팅이 가능하다는 거야. 투표가 가능하고 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죠? 머조리티 룰이야.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퍼슈에이시브 이 설득력 있는 의견에 대해서 보우팅을 하고 그다음에 머조리티 룰을 쫓아가는 건데 근데 이 퍼슈에이시브한 의견이 이게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지라도 이 민주주의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걸 좋다고 쫓아가서 다 굶어준다라는 내용이 가나의 그 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내용 기준으로 설득과 그다음에 강압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형식 기준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뭐 만장일치와 만장 그다음에 다수결 두 개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설득을 구현하는 게 만장일치와 다수결이라는 형식인데, 하지만 불합리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강압이 뭐냐면 형식 강압을 구현하는데 저 형식으로서 만장일치나 다수결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답변하라는 거예요. 분류를 해서. 그래서 예시를 구현해 보면은 자, 내용을 기준으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구분하면 설득 강압이 있고 설득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합의나 동의를 도출함으로써 집단의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것. 강압은 합의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리더나 집단 내 소집단이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기준으로 설득과 강압. 절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만장일치와 다수결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만장일치는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다수결은 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큰 분류 속에 새로운 분류 두 개씩 집어였고 설득의 내용을 구현할 때 형식으로서 만장일치나 다수결이 활용된다. 근데 강압은 특별 절차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령이면 충분하지만 이때도 절차가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뭐죠? 만장일치나 다수결이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낮은 신문에서는 이제 다수결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저기 강압으로 다 만장일치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만장일치나 다수결은 그 내용이 없는 절차만 강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걸 안 해놨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강압에 그냥 굳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절차로서 그냥 어, 명령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다수결 요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한번 짚어볼 자유로운 영역인데 짚어볼 만한 건데 이 다수결 원칙이 뭐냐면은 그 사안을 반대하는 구성원에게 다수결은 뭐가 되죠? 일종의 강압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 가지고 좀 특별한 부분을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안에 찬성한 구성원들에게는 이게 설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반대한 구성원에게는 이게 뭐죠? 일종의 강압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강압을 따라간다라는 좀 모순성이 강압에 사안을 반대한 구성원도 강제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어떤 설득력을 부여한다, 합리성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야겠죠. 다수결 원칙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안과는 무관하게 집단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동의야.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동의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동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큰 구도는 요거고 이제 작은 구도로 다수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좀 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요 내용이 그대로 문제 2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문제 2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